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강이고요 낙찰 전 그리고 낙찰 후에 필수사항이 있는데 그 필수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찰 받기 전 여러분들 앞에 닥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낙찰 받고자 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그런 경우는요, 현재 그 집안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연세가 고령이신 분이 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체 장애가 있는 분이 거주하고 계시면은요, 명도 협의가 안 된다고 할 때 강제 집행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정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행관들은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골치 아픈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거든요. 강제 집행 중에 고령의 어르신께서 저항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기라도 하면, 그리고 신체 장애가 있는 분이 저항하다가 역시나 어디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마가 깨지거나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바로 집행을 주도하고 담당하는 해당 집행관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이삿짐 차도 대기시키고 사다리 차도 대기시키고 집행을 대신할 센터의 직원들도 모두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내부로 들어가니까 고령의 연세 드신 점유자가 안방에 누워서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죽이고 가라, 역시 몸에 신체 장애가 있는 분이 마찬가지로 나를 죽이고 가라, 절대로 난 못 나간다라고 버티고 계신다면, 또는 중환자 굉장히 몸이 아프신 분이 방에 누워 계셔가지고 나를 죽여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집행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께서 순순히 집행을 받아들이고 그냥 집행하십시오, 우린 물러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저항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즉시 경찰을 통해서 강제 연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개인입니까? 엄청난 죄를 져갖고 지금 당장 끌고 가서 유치장에 집어넣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다고 해도 이게 경매 사건이구나, 경매로 낙찰받고 집행을 하는 거구나,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들이 온다고 해도 그냥 미적거리고요, 그냥 서로 협의를 잘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결국은 집행은 정지가 되겠죠. 우리 선량한 집행관님의 한마디, 낙찰자께서 이분들하고 조금 잘 협의해 보세요, 어쩌겠어요,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 이런 황망한 사태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입찰 전에 조사할 때 집 안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그분들이 누군지 면모를 꼭 반드시 파악하라는 홍티의 당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낙찰받고자 하는 집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그 물건의 등기부 등본, 갑구에 나와 있는 현재 소유자가 이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유가 있나요? 보통 그 집을 취득한 후에 장기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소유자가 바뀌지 않고 애초에 집을 산 분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대부분은요,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노후된 상태로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요, 예를 들어서 1동에 101호는 A라는 사람이 받고 2동에 101호는 B라는 사람이 받았다고 쳐요. 동일한 아파트 동일 평수예요. 그런데 1동에 101호는 인테리어가 깨끗하게 됐어요. 와, 득템이다. 그런데 2동에 101호는 15년 동안에 수리 한 번도 안 하고 낙찰받고 안에 들어가니 이거는 문고리부터 모든 것이 낡아서 전부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두 아파트 감정 가격이 그대로고 낙찰 가격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득이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낡은 집을 낙찰받은 분은 수리비용 한 1,000만원? 1,500만원? 그 이상 수리비용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싸게 산 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인테리어 된 집을 낙찰받은 분이 실력이 좋다, 아니죠. 무슨 실력이겠습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 경매는 운이 좋다는 것도요, 결국은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 조사를 했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겠죠. 이분이 굉장히 오래 살고 있었네. 그렇다고 하면은 감이 오겠죠. 그리고
옆집, 앞집 또는 관리사무실에 가서 혹시 101호에 수리한다 그래서 관리실에 신고한 내역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가서 조사한다고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속속들이 조사할 것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경매 물건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소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께서 너무나도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유창한 말솜씨로 생동감 있게 주변 곳곳, 동네 곳곳,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모두 통틀어서 정말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 중개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현장을 안 가봐도 되겠구나, 다른 데 볼 것도 없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안도감과 믿음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솜씨 좋고 모든 동네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은 그 사장님께서 정말로 그 동네 모두 잘 알까요? 정말 그 동네 속속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실까요? 그분만 통하면 모든 정보들이 그 사장님 두 손에다 들어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분도요, 그분이 거래 중개한 매물 정보, 그리고 그분이 의뢰받은 전월세, 매도 물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도 결국에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 본인이 들은 얘기, 물론 본인이 본 얘기도 있겠고 본인이 경험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동네를 통달하는 중개사님은 없다는 겁니다. 나란히 부동산 중개소가 있어도 서로 다른 의견과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같은 매물을 두고도 상반되는 의견, 설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아무리 그 동네에서 정말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소를 해오시고 운영해 오신 우리 중개사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 문제를 넘어서 그분도 모르는 부분, 약간 간과하고 있는 부분, 까먹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대전제를 꼭 세워놓고 5곳 이상, 아니요 10곳 이상의 부동산 중개소는 무조건 방문해서 그 동네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다음은 낙찰 후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숙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찰 물건에 서류 열람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낙찰받고 굉장히 기쁘죠? 당연하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기쁨에 취해서 필수 코스를 외면하지 마시고 해당 경매계를 방문하셔서 반드시 그 낙찰 물건의 서류 열람을 통해서 점유자의 연락처와 명도시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는요, 낙찰 직후는 서류 열람이 안 된대요. 매각 허가가 난 뒤에 그 다음에 열람 승인을 해주는 그 법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미리 경매계를 통해서 열람이 언제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두 번째는요, 깨끗하게 수리해 놓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야 됩니다. 명도협의가 잘 돼서 점유자가 이사를 빨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빨리 집을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에 들뜬 나머지 뒷정리도 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내놓는 분들 정말 성격 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먼지만 털어내는 그런 설설설설하는 청소가 아니고요. 당장 임차인이 들어와도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집을 내놔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깨끗하고 청결된 집을 선호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인테리어가 된 집, 문고리, 전기 콘센트,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새 것으로 교체된 집을 원하는 거지, 색이 바래서 누덜누덜하고 청소도 안 됐어, 아 이게 뭐야, 그런 집을 계약하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점유자가 이사를 나간 다음에 꼭 반드시 청소를 하시고 깨끗한 상태, 최적의 상태로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절대로 늦는 게 아니고요,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방금 이사 나간 지저분한 상태의 집을 내놓는 것보다 깨끗하고 청소되고 야 들어오니까 상쾌해, 그런 집에 계약서 도장을 찍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소하고 인테리어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인테리어 업체는 낙찰 물건지 인근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 내가 아는 인테리어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 정말 잘하시는데 비용도 저렴한데 보통 주변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수리업체를 찾아요. 그러나 낙찰 물건지와 너무 먼 지역, 아니 낙찰 물건 받은 데는 인천이에요. 그런데 의정부에 있는 업체를 불러오면은 차후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 AS 의뢰를 맡길 때 아니 오고 가는 시간이 반나절 걸리는데 그분이 즉각적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낙찰 물건 인근 지역의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다고 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만 하면 코앞이니까 바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수천만 원 수리를 의뢰했더라도 서비스 요청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자 보수를 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으시는 게 좋다. 그런 업체는 멀리 찾는 게 아니라 낙찰 물건지 주변에서 찾아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는요, 장기 레이스예요. 100m 달리기를 전속력에서 우승하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여정이 깁니다. 가는 중에 잠시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파가지고 여정을 며칠 멈출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저기 멀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조급증을 누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급하게 덤비다 보면 일을 그르치거나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가슴 깊이 명심하시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큰 눈하고요, 안목이 깊고 넓은 시야를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9강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